자, 겉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죠? 미국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수께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요.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들이 바로 그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선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보통 이건 안 좋은 신호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단서는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를 떠받쳐온 거대한 흐름이 있었죠. 바로 이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끊긴 걸 넘어서 심지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 모든 경제 그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순이민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선이 그냥 마이너스 영역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이건 노동력의 원천 자체가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대도시 하나만큼의 노동 인구가 통째로 경제에서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전체에 가해진 정말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히 이민자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노동 가능 인구 자체도 매년 27만 명씩 줄고 있고요. 특정 비자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합법적인 노동자 55만 명이 또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재가 동시에 노동 공급에 타격을 주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중앙은행 같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딜레마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노동 공급 충격은 일반적인 경기 둔화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 물건을 만들 노동자 자체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정책적인 함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일할 사람이 줄어들죠. 둘째,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힘이 생깁니다. 셋째, 이 임금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붙잡아두는 거예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걱정되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침체될까 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연준이 직면한 그 엄청난 위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평범한 경기 둔화로 착각하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 공급 문제가요, 그냥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곧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미국 정부 재정이라는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4조 1천억 달러.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빚을 갚는 데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니까 당연히 다른 중요한 곳에 투자할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성장이 잘 되고 이민이 다시 늘고 출산율이 오르는 그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다 합쳐봐도 저 그래프 선들은 여전히 지속 불가능한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본적인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2025년에 감세 조치가 연장되면 부채가 확 늘어나고요. 2034년이 되면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정부 빚은 결국 민간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으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달러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로 충격파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글로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의 원인, 즉 미국의 노동력 부족이 연준을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만들고요. 이게 오른쪽의 결과, 즉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강달러는 한국 원화 같은 다른 나라 통화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금융보고서에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되었습니다. 연준의 움직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대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싹 지워버리고 정책의 초점을 강달러로부터 원화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국 경제가 어려워도 미국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축을 유지해야 하는, 사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전처럼 매달 발표되는 신규 일자리 숫자만 봐서는 이제 경제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업률, 그리고 그 실업률을 움직이는 노동 공급의 변화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호에 주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규칙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와 그로 인한 여진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